안녕하십니까. 투자손달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이탈리아의 6개월물 국채 입찰이 앞서 발행됐던 국채 금리의 절반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있을 장기 국채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자, 기대했던 연말 랠리는 아쉽게도 실종이 됐고 오늘 국내 증시는 역시 좀 썰렁한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장 잘 마무리를 하고 2012년 장도 잘 정리를 해봐야겠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천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고 동시호가 상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011년을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는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7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1807선에서 예상 체결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제 배당나기를 맞아서 고배당주에 속하는 통신과 은행업 쪽이 급락을 했었고요.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어제 한국전력만이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도 분위기는 약합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조금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현대모비스가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1% 정도 조정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밖에 LG화학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모두 오늘은 1% 이상 좀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KB금융은 오늘도 한 1%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 하락, 또 S-오일도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고배당주로 어제 좀 낙폭이 컸던 KT엔진은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는군요. 1% 남짓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LG도 1%대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좀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하나금융주주가 1.8% 조정을 받으면서 은행주들 오늘도 좀 약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사흘 만에 반등을 줬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감세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보합권 출발 495선 좀 회복을 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안철수 연구소가 좀 급등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1% 상승한 13만 5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 같고요. 1위 셀트리온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밖에 CJ 옷쇼핑이 0.7%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요. 메디포스도 오늘은 좀 강할 것 같네요. 자, 종목별로 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포스코 캠텍은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CJ ENM도 한 1%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2월 29일 목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좀 바삐 출발을 해봤는데요. 코스피의 어떤 상황일지 먼저 하창봉 팀장님과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같은 장세가 이제 배당락 장세였는데 사실 현금 배당락 지수 감안하면 어제 지수가 1817포인트 정도가 정상적이었는데 1825포인트 정도에 마감했었기 때문에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 상당히 선방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유럽 쪽은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한 1%, 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1.5% 조정을 보였다 말씀드리겠고 아침 시가 같은 경우는 1813포인트 수준 대비 마이너스 12포인트 수준에서 장은 출발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용한 산타 랠리를 좀 생각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계속되는 내년도 어떻게 보면 내년 1월 달에 몰려있는 유럽발 리스크가 시장의 투자심을 계속적으로 좀 자극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 약간 그 대형 종목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 오늘 사리 우리투자증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리포트를 알아냈죠. 실제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 추정치 4조 7천억 원 넘는 5조 1천억 정도 나올 수 있다. 사상 최대죠. 사실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목표가를 130만 원까지 올렸다는 것 좀 주목됐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IT 종목들 약간 지지부진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최근에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아침 다시 0.1% 상승하면서 106만 2천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동차는 약간 최근에 보면 특이한 점이 그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는데 기아차에 대해서는 기관이 또 조금 파는 그런 상반된 모습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다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 21만 2천 원, 기아차는 6만 5,700원 호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선방하면서 0.4% 상승한 29만 1,500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역시나 계속적인 부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1.36% 하락한 25만 5천 원까지 사실 30만 원 이탈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5만 원 초에까지 밀렸다. 상당히 역시나 내년 해운이나 조선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변은
계속적인 시장을 좀 자극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KTNG 잠깐 살펴보면 어저께 사실 이 종목 같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 보면 가장 1순위를 많이 판 게 뭐 KTNG, SOL, KT, 아모레퍼스펙 이런 종목이죠. 가장 어떻게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돼서 외국인도 차익 실현이 나갔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200원 나오면서 다시 한번 뭐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가지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0.4% 상승하는 모습을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거의 다 5% 정도 빠졌었죠. 제가 볼 때는 어제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오늘은 저감에서 조금 내리면서 바닥 다지를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한 14만 원 정도 호가 들어오면서 뭐 1% 정도 하락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4만 원대 좀 지지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고, 밤새 사실 국제 유가 잠깐 내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가 7월 초순까지 내려갔는데 비칠금속 관련주들도 조금 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잠깐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어저께도 외국이 좀 간헐적으로 샀습니다만 오늘도 16억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헐적인 매수 조금 들어오고 있고, 어저께는 기간이 한 170억 팔았는데 실제적으로 투신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도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한 20억 정도의 어떤 주식 매수는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베이시스가 지금 0.6 가지고는 우리가 정상주를 봤을 때는 콘템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론 베이시스를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1 이상이 돼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짚어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8포인트, 0.04% 내린 495선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흐름 어떤지 함께 가주십시오. 네, 뭐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혼조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좋으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해야 되는데, 셀트리온 일단은 그 3분기 이후 호실적을 나타낸 이후 기관들이 간간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 들어서 하반 경직성이 강하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철수 연구소의 그 상승세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데 현재 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13만 8천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러한 그 트렌드 변화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현재 매출액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메디포스트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이후 순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메디포스트의 경우 한 단계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뭐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인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전일 강한 상승 흐름에 이어 금일도 3%대 상승하면서 12,45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조정 국면이 전개되었던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그 다음에 일부 음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상승 초기 국면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경우 현재 약 2%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오이주의 경우에도 1%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역시 비트컴퓨터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유비케어라든가 인성정보와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도 동반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스마트 부품 관련주의 경우에는 현재 조정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의 질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군들의 순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지금은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작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함께 좀 개장이 됐는데요. 흐름 어떤지 짚어봐야겠죠.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 영향받아서 일본 증시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요. 2011년도 좀 정리를 해보고 2012년도 전망까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본 니케이 지수 8,355.53포인트로 0.8%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 자산 대차 대조표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유럽 부채 위기에 대한 비관론이 커진 것이 주가를 끌어내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 호재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자구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본 증시의 전망을 일단 말해볼까 하고요. 일단 그 2011년 그 일본 시장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엔고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었고요. 이에 대한 일본의 자구책들이 있었습니다. 대외 악재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엔화선으로 엔고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1차적으로 일본 수출 기업들이 크게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국가적으로도 기업들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수행이 됐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고 해지를 위해서 생산 기지를 동남아 등지로 옮기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태국의 대홍수 등의 문제로 이 부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엔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을 수행했지만 실질 체감 물가만 올려놨다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적인 물가만 올려놨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 전 이제 중국과의 협정으로 무역 거래 시 자국 통화를 결제하는 한편 최근 인도와 기존 30억 달러 규모였던 통화 사업을 150억 달러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합의를 하면서 무역 규모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진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일본 근해에 이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했었고 일본의 생산 시설이 몰려 있는 동부를 크게 타격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 산업이 가장 타격을 입었었고요. 국민들의 고통도 상당히 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몇 달 일본 GDP 그 성장률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복구의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며 오히려 복구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복구에 대한 의지가 경기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겪어내고 2012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큰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은요. 글로벌 경기 불안,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대기업들의 회계 분식 문제까지 큰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2년 일본 경제는 분명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유로존 문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해결 등 서구 국가들의 구조적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대지진이나 그 태국 홍수 문제를 이제 차지하고 보면 그 해외 증시하고 상당히 그 상관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유로존이나 미국 그 재정적자 문제 등이 해결을 돼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자구적인 노력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때문에 시간은 약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 나가게 된다면 뭐 수출 위주의 국가로서 이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2012년도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듣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달러화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환율 흐름도 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어제 밤과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사실은 이제 무난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올 입찰에 대한 이런 부담감으로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달러 환율도 전일 대비 1원 상승한 1157원에 장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1160원 테스트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레벨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연말 종가는 1150원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테스트한 이후에 1150원대에서 종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1100원을 하향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로존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부채 한도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 여건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진다라면은 원화 강세 쪽엔 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주라던가 이렇게 내고 물량 이런 경우들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가 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만 가지고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이라던가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환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개장하기 전에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채권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채권 시장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비 5.6%로 컨센서스였던 6.2%를 다소 하회하는 그런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국채 선물 OTIC 상승한 104.59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광공업 생산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 국내 경제가 하강 국면이 아니라 완만한 둔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 금리 방향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많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지 인하될지의 뷰도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을 뿐더러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그 시점에 대해서도 뷰가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도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봤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는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출발 전략부터 빠르게 좀 짜보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지금 제 양 옆에 앉아 계신데요. 먼저 업종별 전략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 잠깐 보면 역시나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조금 한 3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간은 다시 초반에 조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한 10억 정도로 매도세는 돌았었다. 오늘은 뭐 투신 쪽에서는 5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기타 법이라든지 증권 상품 계정에서 한 57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장을 조금 약간 부담을 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오늘 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반등하기도 제가 볼 때는 1800포인트 이탈하기도 힘든 장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탈리아 어제 유럽 시장 조금 내리긴 내렸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 큰 핑계거리 없었던 것 같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투시 마크가 좀 그리 만들었다 말씀드려야겠네요. 일단 초반 같은 경우는 그 6개월분 단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잘 발행이 됐죠. 그래서 좀 환호를 했었는데 뭐 사실 금리입니다. 지금 그 유럽 쪽 국채 발행하는 거 보면 그 액수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국채 발행 금리가 어떻게 나오냐 가장 중요했는데 사실 뭐 가장 단기물이라 할 수 있는 뭐 6개월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6.054에서 반 정도 되는 3.251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하고 오늘 또시 이제 중장기물이 발행이 됩니다. 한 3년물하고 10월물인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85억 유로 정도가 되죠. 실제적으로 이런 거 관점에서는 7%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좀 경계하는데 역시나 어저께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6.97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투심을 자극했다 말씀드리겠고 또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나왔죠. 22 대체대조포가 좀 증가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대조포가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유로존 주요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은행들 자금을 공급하면서 유로화를 공급하면서 시장에 유료화가 많이 풀렸죠. 유료화가 풀렸다는 건 그만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유로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유로화 같은 경우는 1월 이후에 최저치 1.298 달러까지 급락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화가 하락을 하고 달러가 강세를 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80을 넘어섰다는 걸 말하는데 달러 강세는 곧 뭐죠? 원자재 시장에 또 약세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사실 국제 금값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어제 같은 경우도 온스당 1,560달러까지 내렸으면서 7월 이후에 저점을 찍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로화 하나만 봤을 때도 그것이 달러 강세, 원자재 약세까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까지도 1% 정도의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이탈리아 사실 오늘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렸기 때문에 오늘 밤 실제적인 그 국채 발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내일입니다. 오늘 중국이 내일 그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 오늘도 시카고 PMI 지수 발표되기 때문에 역시나 G2 기댈 것은 그나마 미국이나 중국의 그 어떤 경제 지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 유럽 이슈에 대해서는 약간 선반영 됐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밤새
오늘의 미국 지표라든지 내일 나오는 중국의 제조업 지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체크포인트 글로벌 쪽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강정원 부장님 연결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교보타워 지점의 강정원 부장님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2011년도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어제 넥스트 아이를 주셨었는데요. 장중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5% 급등을 했었어요. 이 종목 홀딩 괜찮은 겁니까? 네, 넥스트 아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이제 추적된 적합한 매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아이가 오늘 1.5% 정도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 잘 잡았다면 아직은 수익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는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조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조산업이요? 예. 네. 이 사조산업은 최근에 업과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투자 포인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조산업 참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실적도 굉장히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새로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가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역사적인 어떤 신고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선하게 어떤 상승세를 배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도 역시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PR 지금 500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적당한 상태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충분히 좀 오늘 아침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놔서 오늘 사조산업을 아침 주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한 0.5% 정도 어제 종가 비교에서는 올라와 있는 가격대입니다. 얼마쯤 사보면 좋을지 목표가, 손절가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네, 사조산업은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일단 목표가는 56,500원, 어제 종가 기준 로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62,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2,500원, 하나씩 손절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보증권 교보타워 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오늘장 공략주 잡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20분을 이제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장 흐름 어떻게 변동이 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탈리아 국채 입찰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의 약세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큰 이슈가 없고 거래량도 한산하기 때문에 제한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하락한 1815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포인트 하락한 181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59억 원, 기관은 41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495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2분 만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28포인트 떨어진 49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14억 원, 기관은 36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0.28포인트 떨어진 105만 8천원에, 현대차는 0.23% 떨어진 2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29만 2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2위권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16포인트 떨어진 25만 5천원에, 한국전력은 약보합권에서 2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36% 떨어진 3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1.65% 상승한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T엔진은 0.63% 상승한 8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는 약보합권에서 7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서 36,000원에, 다음 역시 강보합권에서 121만 1,7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안철수 연구소 거의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입니다. 13.73% 상승한 1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강보합권에서 6만 2,000원에, 3S는 5%대 강세 보이며 26,4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에서 3,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츠게임즈는 2%대 약세 보이며 42,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젠백스는 0.7% 상승한 35,750원에, 덕산하이메탈은 약보합권에서 2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글로벌 쪽 이슈를 좀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탈리아의 장기물 국채가 오늘 발행이 되는데 금리가 7%대 이상에서 마감이 되더라도 일단은 증시에 좀 반영이 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국 지표들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임명식 전문가님은 오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는지 들을 텐데요. 투자자들이 이제 마지막 반전보다는 2012년도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뭐 전반적으로 그 해외 변수의 경우에는 뭐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뭐 해외 변수 요인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내부적으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변화 포인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했던 물량을 그 다시 환매수하는 그 쇼커버링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지난 그 8월 달 이후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였던 그 차화정의 경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7, 8월 달 계속해서 차화정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그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매수하였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IT 관련주의 경우에는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 양상이 외국인들의 경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차를 매도했던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최근 들어서 재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에 어느 그 손박힌 국면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 IT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 정책성 테마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그 과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러한 그 성장성, 펀더멘탈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과거 7, 80년대 그 국내의 경우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항반, 사회 감적 자본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요. 2000년도에는 약간의 그 산업 구조정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해서 IT 산업에 상당한 인프라를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현재 그 사회 안정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보건, 의료 이쪽 부분에 복지 부분에 현재 그 정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트렌드 흐름의 변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종목들의 그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중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핵심적인 종목군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 골라갖고 접근한다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에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그 선물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한 15,000원 계약에서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의 경우 그 정말 최악의 상태로 간다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국내 증시가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달을 때는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규모가 약 한 35,000 계약에서 4만 개에 육박하는 그러한 대규모 그 매도 포지션이 형성이 됐는데 현재는 그 현물을 커버할 수 있는 즉 그 해지 차원에서
한 15,000계약, 13,000계약 정도의 매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 시장 일단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다시 1850포인트 60일선을 이탈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그러한 현선물 포지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연기금의 그 매수가 최근 들어서 주춤하면서 지수를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반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감이 있는데, 연기금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좀 팔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기관의 윈도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어제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기 매매 비중이 높은 증권사 쪽에서 어제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과 함께 출회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개인적 견해로는 현재 증시를 떠받치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역시 연기금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9월 이후 외국인 매수 종목,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 종목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연기금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한국전력 종목군들이 접전 대비 한 20% 이상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의 경우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긴 하지만은 현재 상승률을 주도하는 거는 기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수급이 개선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는 자동차 업종으로 매수세가 이동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기관이 사는 종목 보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하창모 팀장님, 오늘장 체크포인트 국내 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짚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저께 장만 봤을 때는 배당락 대비 좀 선방했다. 사실 1825선은 약간 10포인트 정도 선방했던 지수다 말씀드리겠는데, 예. 우리 조금 전에 이명식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부담을 조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HTS 화면 한번 보겠는데, 선물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크게 선물 시장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게 베이시스라 그럽니다. 지금 0.7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1 이상 0.77이면 0 이상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론 베이시스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프로그램이 좀 유입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정도 보면 22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이 어떤 시장의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그 물량이 얼마 정도 될까의 차이인데, 시장에서는 12월달에 기관들이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규모가 한 3조 원에서 4조 원까지 간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HTS 화면 하나 보겠는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지금 표시해서 빨갛게 표시한 것이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실제적으로 선물을 파는 매수 차익 잔고인데, 이것 자체는 5조 8천억에서 한 7조 원이기 때문에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매도 잔고가 청산된 게 9조 5천억에서 대략적으로 7조 5천이니까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3조 5천 원이 되는 거고, 순수하게 어떤 만기일이라든지 프로그램 부담을 줄 수 있는 물량은 개인적으로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프로그램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일시적으로 보통 다음 달 1월 12일이 동시 만기일인데 이때까지는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키는 외국인 현물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과연 외국인 오늘도 팔고 있죠. 외국인은 언제 주식을 살까요? 제가 생각하면 외국인은 상당히 단순한 패턴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보통 21선에 올라오게 되면은 보통 주식을 사고, 그 밑에서는 기관들이 밑에서 좀 받쳐주는 정도입니다. 지금 지수가 1810포인트 정도 있는데 21선은 대략적으로 1855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처럼 1850포인트 밑에 있을 때는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약간은 기관인데, 사실 기관이 오늘로 되면 이제 2011년도 어떤 결산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조금 더 신규 자금, 사실 날짜, 내일이 아니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날짜는 바뀌는 것 뿐이지만은 조금 거래량이든지 거래 규모 자체가 좀 액티브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이 또 방어를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전략을 드리면 사실 1800포인트 지지라는 표현도 좀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1785포인트 정도가 지지될 때는 사실 내년도 1월달 증시 시장이 어차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주식을 사란 말은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다. 바로 1800 깨졌으니까 주식 사란 소리는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보유를 좀 해가라. 그렇게 보시고, 아무래도 내년 증시
약간 올해만큼이나 변동성이 크다면은 항상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장도 좋습니다만은 들쑥들쑥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짚어봤고요. 두 분의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과 종목 듣기에 앞서서 먼저 여의도 연결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온수 연구원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오늘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도 국내장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폐장일이고요. 올 한 해도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좀 많은 일이 있었고요. 코스피 수익률을 대략 보면은 연초 이후 한 10% 정도, 11% 정도 하락을 했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업종별로는 음식료라든지 섬유, 의복 이런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증권이라든지 은행과 같은 금융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2011년 한국의 주가와 경기는 좀 상과 하전의 패턴을 보였죠. 대부분의 증권사나 연구기관들이 상저 하고의 패턴을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좀 반대의 흐름이 나왔고요. 이렇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은 그만큼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연초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동 민주화 사태에 불거졌죠. 그래서 리비아 사태로 인한 어떤 오일 쇼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3월에 되어서는 일본에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이 또 파괴가 됐고 다시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름에 돼서는 다시 그리스와 관련된 재정 얘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제기가 됐었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유럽 연합의 국제공조가 좀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좀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000선을 하회했고요. 그렇게 8월 이후에 코스피는 좀 넓은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유럽은 뭐 그랜드 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 유한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미국 경기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그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여전히 소비 시장이 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물론 이것이 소득 증가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저축률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반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소비 경기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 증가라든지 소득 증가 같은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유럽 변수가 시장의 그 상승을 제한을 하면서 여전히 좀 상고 하자의 패턴이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11년 신묘년은 전형적인 상고 하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전망 좀 해주십시오. 예, 내년에도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년 코스피를 상저하고 다시 한번 상저하고 패턴으로 보고 있고 지수는 1640에서 2140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증시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유럽의 디레버리징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유럽과 관련된 리스크 변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겠는데요. 일단 2월과 4월에 예정된 재정예기 국가들의 국채만기 도래가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2월과 4월에는 이탈리아만 1,600억 유로의 국채 상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ECB 유럽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한 물량이 2,000억 유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준하는 금액의 국채 만기가 내년 2월과 4월에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재정 협약을 둘러싼 논의가 3월 합의를 앞두고 마찰함이 생길 가능성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 신평사들의 공세인데요. 이미 S&P라든지 피치사는 1월경 정도가 되면은 유로존 핵심 국가에 대한 등급 강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한 단계냐 두 단계냐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이것이 현실화된다면은 그 유로존 핵심 국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EFSF의 2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EFSF마저도 등급이 강등될 우려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면서 다시 한번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좀 더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일단 내년 초반 시장을 좀 좌우할 유럽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들을 제외하고 국내 경제의 어떤 펀더멘트만 놓고 본다면은 그다음 상황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대략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3.6%인데요. 2012년의 경우에는 3.8%로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그 이머징 시장, 신흥 시장 쪽으로의 수출이 여전히 견조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일본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반사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정리해 보면은 2012년 역시도 국내 펀더멘탈은 견조하겠지만 대외 변수로 인한 시장의 상단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그 2012년을 놓고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창무 팀장님. 예, 오늘 뭐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장은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늘 좀 크게 사고 파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업종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내년에 대부분 증권사나 시장 전망이 상저하고를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 말이 쉽지 저의 끝이 어딜지, 하고 고의 끝이 어딜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은 최근 4년 동안에 2008년 이후에 일월 효과는 거의 사라졌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안 좋게밖에 볼 수 없다 말씀드렸고, 내년에 큰 이슈는 아무래도 성장률 하락일 겁니다. 뭐 외국계 증권사 또는 국내에서도 내년도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하고, 또 성장률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 우려가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내수 국내 적정에서도 한 50bp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내년 관심 업종은 사실 딱 삼성전자 하나 하고, IT는 사실 누구나 말씀하기 때문에 IT는 제가 따로 뭐 자막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IT, 삼성전자의 어떤 독보적인 움직임 그거 하나 하고, 역시나 내수주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보면 음식료라든지 이런 업종을 예전에는 내수주로 표현했는데 지금 워낙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시장을 좀 주도하고 견인했기 때문에 요새는 주도주란 말도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으로 살펴봤을 때는 사실은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일단 상저하고로 하는데 저는 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뭐 디테일한 포인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약간 불안한 심리에서 봤을 때는 손해보험제라든지 보험 쪽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이 그래도 내년에도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가장 이제 유럽 경기라든지 이런 사실 내년에는 유럽 현실화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산업재라 할 수 있는 조선이나 해운, 화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할 수 있다. 화학이나 정유 같은 건 실질적으로 뭐 유럽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그 불확실한 긴축 우려도 그 부진한 경제 성장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가장 예전에 잘 갔던 화학이라든지 조선 해운 쪽은 내년 초반에도 조금 좀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업종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주일 수도 있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쪽이 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IT 쪽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명식 전문가님은 2012년도 어떤 업종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요? 개인적 견해는 뭐 특별한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시장을 바라보는 접근을 좀 더 그 유연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선은 뭐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경쟁력이 확보된 것은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 관련주,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리드를 했기 때문에 역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IT, 자동차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 계속해서 유럽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뭐 해외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뭐 금년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이 터진 2008년도 시점부터 계속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 해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로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불구하고 해외 경제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소형차 시장에서 선전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애플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하반기에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고히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해외 그 변수 요인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은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든가 저력 이런 거를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버텀업 방식, 즉 그 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 업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그랬죠. 금융시장에서 돈을 잃기 좋은 것이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
경제 전망은 그만큼 변수가 높기 때문에 그걸 세세하게 현미경처럼 집중하다 보면은 오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는 그 당장 내일 앞이 불확실할 때는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그러한 그 경쟁력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 분야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기업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은 해외 불확실한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액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의 경우 뭐 인터폴락스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스마트폰 시장에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번에 삼성전자 납품이 뭐라 그럴까 절대적 비중이 높아가면서 크게 상승한 사례가 있듯이 일단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뭐 투자 성향인 것 같습니다. 장이 아무리 좋고 나쁘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항상 그 좋은 그런 종목군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개장한 지 40분이 넘어갔는데요. 이제 지금 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오후 3시까지 장이 진행이 되겠지만 2012년도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2012년도 전략 이렇게 가져가라 조언해 주신다면 하창무 팀장님 어떤 의견 주실는지요? 예.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정말 그리스가 탈퇴를 할까? 아니면은 독일이라든 프랑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까지가 그런 분위기를 가져왔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게 유럽 위기가 정말 현실화되는지 그리고 17년 이상, 20년 이상 끌어온 유로존이 붕괴되는지 이런 거 한번 지켜보는 게 가장 큰 저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까요? 예, 왜냐하면 시장은요 항상 이렇게 위기가 꼭 기회라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어떻게 보면 고름은 터지는 게 오히려 항상 호재이기 때문에 돈이 한번 획 뒤집어 놔야 큰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유럽 위기 현실화 가능 우려가 내년도에 가장 큰 이슈지 않을까. 아마 내년 중에는 어떤 그 정 안 되면 미국이라든지 양적 완화로서 다시 돈을 푸는 한이 있더라도 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인데 미국보다는 사실 중국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올해도 지금 브릭스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망했습니다. 제가 망했다는 적나라한 표현을 드리겠는데 브릭스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고 중국이 실제적으로 2007년도까지 고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심하니까 내수 진작은 한다고는 있는데 깔짝 지준율 인하가 될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내수 진장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위치를 좀 보고 있지 않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될 대로 돼봐라 이런 거 기다린다는 느낌도 오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어떤 경기 부양 의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내년에 좀 이슈다 말씀드리겠고 예. 또 하나가 우리나라만 총선 대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약간 세계적 네트워크 대선 대통령 임기 기간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국내를 비롯해서 총선이나 대선 전국에서는 테마주가 판을 친다 이런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꼭 오늘 안철수 그 교수가 뭐 대권 도전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다 그래도 여타 무수히 많은 자금 흐름이 정치적인 자금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년장 뭐 큰 우량주 투자 아니다 그래도 기회는 많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임영식 전문가님도 2012년도 투자 전략 좀 간추려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예. 위해서는 일단 여유 자금, 분산 투자, 뭐라 그럴까? 원칙, 기준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가장 그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입니다. 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뭐 펀더멘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대응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목표 수익률을 낮춰가지고 보수적으로 일단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올해 마지막 장을 정리하면서 소감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올해 같은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장은 크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3월달 일본 대지진이고 또 한 번은 최근에 8월달은 사실 크라이시스 위기였습니다만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기회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는 올라가는 장은 몇 번 없고요. 가다가 중간중간 쉬고 있는데 항상 위기는 꼭 기회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상당히 유연한 투자 그리고 감이 올 때는 과감한 액션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항상 증권사는 연초가 되면
그 한 해의 정권 전망 그리고 분기별로 지수 변동을 전망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맞춘 적 없습니다. 이거 무슨 생각이냐면 이건 거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수를 맞추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약간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가 올 때마다 조금 냉정하고 유연하게 시장을 보면 항상 기회는 열려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명식 전문가님도 소감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네,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지나친 비관과 낙관적 견해는 자제하시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경우는 차화정에 너무 낙관적 견해가 지배하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았고요. 하반기에는 또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라든가 IT 관련주에 대한 그런 접근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담담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은 내년에도 좋은 투자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힘들 내십시오. 2012년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짜 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하창봉 팀장님이셨고요. 이명식 전문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종목 상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화 3153-2610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